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실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먼저 김정은 정부가 군사 전략적 과제로 추진했었던 이 군사 위성 발사 실험이 실패했죠, 대표님. 네, 지난 5월 31일 네, 오전 6시 29분경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 네.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이것을 실은 네. 위성 운반 로켓, 이것도 또 이름이 따로 있네요. 천리마 1형을 발사를 했었는데요. 발사 직후 네. 한 6시 29분이니까 그냥 거의 같은 시간이네요. 한국 같은 경우 백령도와 예. 대청도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이 있었고요. 네. 한 3분 후 6시 32분에는 서울 지역에도 경계,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시 30분에 일본 예. 정부도 경보를 발령을 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렸었습니다. 다행히 일본 정부는 한 7시 한 4분쯤에 이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거나 또는 오키나와 영토에 낙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피령을 해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은 이 우주 발사체의 경로를 쭉 추적을 했었대요. 예. 그런데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폭발해서 탔다고 합니다. 타버려서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실제로 한국 군 당국은 어청도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200여 킬로 떨어진 그 바다 위에 네. 이 발사체가 떨어졌다 아. 이렇게 판단해서 네. 그쪽으로 배를 몰고 실제로 갔고요. 거기서 발사체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군사 전략적 과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위성 발사에 실패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북한 정부는 발사 이후에 2시간 반 만에 이 발사체의 단 분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실패 원인을 대략적으로는 네. 밝혔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짧은 단거리 발사체 같은 경우는 그냥 연료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네. 로켓인 경우가 많은데 위성 그 발사체처럼 높고 또 멀리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연료통이 한 통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뭐 2통짜리 또는 3통짜리 예. 로켓이 있다는 거죠. 이때 제일 아래쪽에서 연료통 그걸 뭐 1단 연료통, 그다음에 뭐 2단 연료통 네. 또는 이제 3단 분리체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 분리 과정이라는 것은 이 1단 또는 2단, 3단 이 연료통을 다 쓰고 네. 요걸 이제 분리해서 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2단 연료통을 쓰고 또 이걸 버리고 나서 예. 3단 연료통을 써야 되는데 이 분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일리 NK의 취재를 쭉 해보니까 네. 그 이전에 이런 내막이 좀 있었더라고요. 위성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네. 정찰 위성 발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우주개발국 책임 간부들과 당 소속 지도 성원들의 네. 충성 경쟁 때문에 아. 기술적 결함이 이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위성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네.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과학자 또는 기술 실무진으로 구성된 37 지휘부라는 게 있답니다. 네. 이 37 지휘부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이 발동기의 가상 실험을 사전에 해봤는데 네. 예상한 추동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발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의견을 1차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여기는 이제 주로 간부들이 모여 있는 네. 이런 조직으로 보이는데 이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상부에 그냥 보고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발사를 강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이게 뭐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성급한 발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데일리 NK에서 다시 추가 취재한 결과 군 내부 소식통은 2단계 발동기의 발사 점화 연소 이 값이 이론과 달라가지고 발사체 각도가 좀 어긋나면서 더 높이 솟아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나갔거나 그냥 타버렸다. 이게 지금 그러나 이것도 추정에 불과하다. 네. 정확한 결함 이유를 찾아서 기술적 성능 심사 과정까지 거치려면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이 지금 이 위성 발사 실패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떠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6월 18일 얼마 전에 네. 끝난 노동당 8차 전원회의에서 첫 번째 의정을 뭘로 다뤘냐면 네. 상반기에 주요 정책 실태를 평가한다 이렇게 의견을 다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가장 엄중한 결함은 네. 지난 5월 31일 우주 개발 부분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대놓고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결함이라고 예, 했네요. 그리고 당 네. 정치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 수 없는 결함들도 엄중히 총화했다. 네. 그리고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 이런 내용이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찰 위성 발사의 실패 책임을 사실상 간부들의 무책임성으로 떠넘긴 겁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발사 네. 책임도 사실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준비가 사실 아까 저희 취재 결과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간부들이 서둘러 발사를 강행한 측면이 있어 보이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라는 최고 지도자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좀 의심되는 점이 이런 점인데 지난 5월 23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이죠. 그 네. 발사 일주일 전에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 궤도인 550km 고도까지 이 발사체가 도달을 했고요. 네. 그 발사체에서 안전하게 8기의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을 했죠. 예,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혹시 아. 조급해진 나머지 좀 더 다그치고 서둘렀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음.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김정은 비서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 네. 전에 2차례나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네. 발사 준비를 격려하는 등 공을 들여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발사에 실패하면서 대외적인 체면을 좀 구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 잔해를요 한국 해군이 건져냈다 이런 소식도 이어서 좀 들린 것 같아요. 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네. 15일 오후 8시 50분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를 인양은 바다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예. 인양했다고 6월 16일 날 밝혔습니다. 뭘 인양했느냐 봤더니 이제 천리마 1형이 3단짜리 로켓이었는데 그 가운데 2단 연료통 요걸로 추정되는 길이는 한 15m쯤 된다고 하고요. 네. 지름은 한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2단 네. 연료통을 건져냈다는 거고요. 이 원통형 이 연료통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성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천리마 1호를 천마라고 이렇게 썼나 봐요. 발사 직후에는 원래 이게 바다 위에 잠깐 떠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바다 밑 어. 75m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건져낸 겁니다. 한국 해군은 한 3,500톤급 수상 구조함 2대 그리고 3,200톤급 잠수함 구조함 1대 그리고 항공기 전투함 그리고 해군 해난 구조 전대 네. 심해 잠수사들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잔해물을 건져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네. 건져 올린 이 연료통은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을 했고요. 전반적인 성능, 그다음에 어떤 부품을 네.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 기관으로 보내져서 조금 더 정밀하게 네. 분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미사일 발사 소식 그리고 또 발사가 실패했다는 소식 아마 북한 주민들도 좀 접했을 텐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일단 데일리엔케이가 네. 발빠르게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음.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했다, 예. 실패했다 이 뉴스를 북한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 네. 그때 반응인데요. 이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반동이라고 할 정도로 다 퍼졌다. 그러니까 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꽤 많이 널리 소문이 오. 퍼졌다는 걸 네. 보여주는 반응이네요. 발사에 성공도 못하면서 또 돈을 날려보냈으니 억장이 무너져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 탄도미사일이나 위성을 만들어 발사하는 것이 네. 백성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묻고 싶다.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 미사일이나 위성 개발 자금을 인민 경제에 돌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미사일이나 정찰 위성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의 0.01%라도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까지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초기에 실패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떳떳하지 못하는가? 네. 원수님의 위대성 선전에 훼손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주민들이 일부 수군대고 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위성 발사 이후 또 실패하고 나서의 북한 주민들의 반응까지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국제사회 쪽으로 보면 위성 발사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죠, 대표님. 네, 네. 23년 6월 3일이니까 이제 새벽에 예. 며칠 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은연중에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된 네. 어떤 결의안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대응안을 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북한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빠지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사실이죠. 이와 같은 네. 현상은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씩 심화되고 네. 있고 특히 아마 가장 중요한 시점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지원 네. 또는 지지 이걸 북한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 관계, 북러 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국제법 위반 행위라든가 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뭔가 서로 안 좋은 쪽으로 네. 상부상조하고 있는 듯한 이와 같은 현상은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도 몇 년간 네.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지 뭐 이들이 이걸 눈 감아준다고 해도 위성을 발사하는 게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 이걸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 위성 발사 행위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했다. 그것이 뭐 군사적인 목적이라 설사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 예. 위반으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해서 네. 핵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위성 발사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제법 위반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왜냐? 네. 이 보통 핵무기 하면 핵 탄두, 핵과 미사일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핵무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 나라들의 행위를 어떤 걸 규제하냐면 핵물질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미사일 성능을 개발하거나 네. 이런 두 가지 행위 모두를 국제사회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성을 발사할 때 쓰는 위성 발사체와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네. 미사일 발사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래서 실제로 핵 그 개발이라든가 예.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겉으로 우리는 위성 발사를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어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미사일이 곧 핵미사일과 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건 북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예전에 플루토늄 추출, 핵물질 추출할 때 국제사회에서 그 발각됐었을 때 북한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이것은 전력 개발용, 원자력 전력 개발용 핵물질 추출이지 이거 네.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또 처음에 미사일 개발할 때 핵을 발사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할 때 북한은 늘 뭘 주장했느냐 하면 우리는 위성 발사를 위한 미사일 네. 발사 실험이라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계속 그런데 거짓말을 해왔네요. 몇 년 전에 네.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스스로 뒤집고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예. 것을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북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의 북한의 어떤 발사체 실험 그것이 위성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전을 위한 실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불법적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발사 실패 소식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민들의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위성 날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 정작 북한 당국은 외면하고 있네요. 하루빨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